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시나리오, 바로 미국의 금 재평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 가격을 정부가 멋대로 올린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음모론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이야기가 진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준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설이나 소설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켰는데 이런 자막이 뜬다고 해봅시다. 속보, 미국 정부 국가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을 온스당 2만 달러로 재평가.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해? 만약 그렇다면 내 금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나리오는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지금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메커니즘부터 보죠.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앞으로 금 1온스당 2만 달러다. 그러면 그 누구도 금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동으로 2만 달러가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약 2억 6천만 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가진 장부 상에는 1973년에 적었던 금 1온스가 42달러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인 3,380달러로 재평가하면 약 8,800억 달러가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그 차이만큼 부채 문제 없이 새 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800억 달러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가격을 2만 달러로 고정한다면 금 보유 가치는 단숨에 5.2조 달러까지 뛰어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갑자기 수조 달러의 현금을 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37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갚으려면 금 가격이 14만 2천 달러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미친 비제는 미친 해답이 따라와야죠. 자, 그럼 일단 이게 맞다 틀리다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정부가 마음대로 금 가격을 정한다는 게 말이 돼? 불법 아니야? 놀랍게도 완전히 합법입니다. 연준의 회계 규정 공식 매뉴얼 2.10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무부 장관은 금 증서를 발행하여 연준에 제출할 수 있다. 즉, 재무부가 보유한 금을 회계상 가치로 재평가하고 그걸 담보로 연준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 헌법 제1조 10절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주도 금화나 은화 이외의 것을 채무지불의 법정화폐로 삼을 수 없다.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애초에 달러로 세금을 내고 돈을 갚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오류인 거지, 금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돈을 푼다? 250년치 풀 돈을 3년 만에 세상에 풀어버린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고 미친 정책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터지니까 결국 실행됐죠. 금 재평가 역시 지금은 설마 싶겠지만 위기가 심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건 미국이 이미 해왔던 정책입니다. 1933년 대공황이 한창일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서 금을 강제로 몰수했습니다. 당시 온스당 20달러 정도를 주고 금을 빼앗아 갔죠. 그리고 얼마 뒤 하루아침에 금 가격을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달러 가치는 폭락했지만 정부는 부채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이랑 100% 똑같지는 않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냐? 바로 미국의 부채 폭발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7조 달러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가 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2번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올해만 1조 달러가 넘는 국채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국방비를 뛰어넘는 규모예요. 미국 1년 세수가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자 빼고 지출이 5조 정도 돼요. 즉 미국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고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무디스는 각각 2011년,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가장 최근에 강등했던 무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난망해 보인다. 지정학적 위기와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빼고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미 미국의 부채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자발적으로 금 가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금을 재평가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을 더 빨리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두 나라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달 수십 톤씩 공식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금과 루블을 연동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을 재평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박수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쌓아온 금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런던과 뉴욕 중심의 금거래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금을 담보로 한 새로운 화폐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금 가격을 재평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걸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1925년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GDP 대비 무려 150%의 빚을 안고 있었고 파운드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파운드를 지키겠다고 금 가격을 억지로 눌러왔는데 프랑스가 먼저 파운드를 버리고 금으로 바꿔가 버립니다. 이걸 본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금을 인출해 가자 영국은 6년도 버티지 못하고 1931년에 금 가격 고정제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금 시장은 공식 가격과 자유시장 가격으로 분리됐고 금값은 급등했었죠.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1961년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 7개국이 런던 골드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식 금 가격인 35달러를 지키려고 금을 시장에 쏟아 부었죠. 하지만 1967년 또다시 프랑스가 먼저 탈퇴하면서 군함까지 보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갔습니다. 이후 다른 회원국들도 줄줄이 런던 골드풀을 이탈하면서 1968년 금 시장은 공식 가격과 자유시장 가격으로 분리됐고 결국 1971년 닉슨 쇼크로 미국의 금 고정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결과 금값은 폭등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시기들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에 항상 나왔던 특징, 바로 이중가격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욕, 런던 시장에서의 금 가격과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블록에서 형성된 금 가격 사이의 괴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브릭스 블록의 금거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채 위기, 달러 패권의 흔들림,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이런 조각들을 맞춰보면 앞으로 금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통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는 늘 새로운 통화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1930년대엔 금 몰수와 금 재평가, 1970년대엔 근본 이제 종료,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엔 새로운 형태의 금 재평가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오늘 다룬 미국의 금 재평가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시나리오이자
지금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카드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